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시절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4년의 세월이 지나서 트럼프 2기를 맡게 되는 지금은 중국을 향해서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요. 또 외교 안보 라인에 대중국 강경파가 다수 포진해서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국가 사이의 경제전쟁이 격화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를 가진 과일로 알려진 두리안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중국인들의 두리안 소비가 늘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두리안 생산을 늘리고 수출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홍콩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측이 취재진을 회담장에서 나가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에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타머 총리는 시 주석과 회담하면서 지밀라이의 옥중 건강학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국 시민권자인 지밀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제 폐간된 홍콩 빈과이별 사주로 2020년부터 구금돼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타머 총리 이 발언에 중국 당국자들이 일어나 영국 기자들을 회담장에서 나가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 지회원국인 세 나라는 협약에 따라서 각재 극초음속 시스템 설비와 개발, 테스트, 평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각자 추진해온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노력을 통합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이 한 발 밀리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최근 동맹국들과의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농민단체가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시장과의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과 메르코스르 간의 자유무역 협정 연내 최종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각국의 농민단체가 자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국 농민연맹과 청년농민회가 현지 시각으로 18일부터 반대 시위를 시작했고 스페인 농가는 남미의 값싼 소고기 수입을 특히 우려하는 등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농민들도 남미와 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이 레바논을 방문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치스타인 고문이 19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찾아서 휴전을 주제로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치스타인 특사는 지난달 말에도 레바논과 이스라엘 연달아 찾아 휴전 논의를 중지했습니다. 레바논 의회는 지난주 미국에서 전달받은 휴전 협상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단계적 금리 인상이 장기간에 걸친 성장을 지탱하고 물가 안정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 회의에서 0에서 0.1%에서 0.25%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1000일 동안 노래 제목 아닌가요? 네, 노래 너무 슬프죠. 그렇죠. 네, 근데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 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벌써 1000일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만 민간인 12,000여 명이 전쟁 시작 이후에 사망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영토 20%를 러시아에 뺏겼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전쟁 이후 지금까지 총 사상자가 70만 명에 달하는데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저널은 전쟁 시작 이후 지난 9월 달까지 양측에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네. 한편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평화로운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와는 모두 좀 다른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로켓 미사일만 안 떨어졌다 뿐이지 네. 전반적으로 전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대형 전광판, 버스 정류장, 뭐 슈퍼마켓 있고 이런 광고판에는 어딜 가더라도 군인 모집 광고가 걸려 있고 네. 지하철 매표기에도 모병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 입대를 하면 첫 해에 52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연봉 7,200만 원 준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하철 1회 탑승권이 57루블, 800원이니까 이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군 계약 광고와 함께 모스크바에 자주 보이는 광고 중에 하나가 은행 광고인데요. 네. 금리를 높게 준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지난달에 연 21%로 중앙은행이 올렸는데 그러자 시중은행들도 이자를 24에서 25% 준다는 예금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 예금 금리 아주 많이 주는데도 뭐 플러스해서 이거 다 충족하시면 최대 6% 정도까지 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높은 거죠. 네, 네. 기본 금리 거의 3.5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높은 금리를 주는지 알고 있을 텐데 이것 역시 다른 말로 하자면은 물가가 그만큼 올라서 돈의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20년 만에 최고로 기준금리를 가장 높이 올렸는데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러시아는 군인 임금 포함해서 군사 분야에 지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 정부가 자녀가 3명 이상인 대가족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하는데 네. 이 얘기도 즉시 다르게 말하자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까 봐 그게 그렇죠. 걱정이 돼서 이제 출산을 많이 하는 가정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쨌든 트럼프가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점령지를 러시아의 새 영토로 인정한다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안 된다. 빼앗긴 땅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규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유예하고 지금 전선에서 휴전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 간의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측의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만 네. 지금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네, 맞아요. 전장의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솔직한 발언이 만든 어색한 분위기. 네. 브라질에서 지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8일 날 시진핑 주석과 따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홍콩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측이 취재진에게 회담장을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솔직한 얘기를 했지만 약간 찬물을 끼얹은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말하는데요. 스타머 총리가 국제 질서, 기후변화, 경제성장 등 중국과 영국이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수석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지미라이의 옥중 건강에 대한 악화 보도가 나왔는데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미라이는 영국의 시민권자고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폐간된 홍콩의 빈과일보 사주고요. 2020년부터 구금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나라가 감나라 배나라 굉장히 싫어하는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영국 총리가 말하자 분위기가 싹 찬물이 껴서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외신들은 이런 어색한 상황이 스타머 총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국, 중국이 사실 관계가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건가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시절인 2018년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가 중국 직접 가서 시수석을 만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요. 네. 6년 8개월 만에 다시 영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습니다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유는 영국이 그 이후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 그리고 홍콩의 국가보안법 등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자 두 나라 사이가 나빠졌고요. 거기에다가 영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네. 완전히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리시 수넥 총리 이때는 보수당 정권이었는데요. 중국이 영국의 경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악화 인류를 걸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 정부와 달리 주로 이제 그 주요 교육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좀 다가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인권단체 측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인권 문제나 국가 안보보다는 경제 문제를 앞세우면서 중국과 좀 더 사이를 가까이 가져가려는 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스타머 총리도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 스타머 총리가 인권 문제를 꺼냈고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시 주석은 중국과 영국은 무역, 투자, 청정에너지,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등 협력할 분야가 많다면서 두 나라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네,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만나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은 당분간 그러지 못할 것 네, 같은. 근데 인권 문제는 이게 네. 사실 그 잘잘못을 너무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거론한 건데 또 중국은 또 이 문제를 워낙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영국 총리가 신임 총리가 가서 이제 시수석과 만나서 바로 이걸 탁 꺼내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우리나라 거죠. 얘기인데 왜 네. 다른 나라 총리가 신임 얘기하냐 총리가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꽃게리 아니라 빚더미. 네, 맞습니다. 이건 중국의 1대1로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건데요. 라오스가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라오스가 참여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렸고요. 네. 결국 이게 막대한 부채로 쌓아지면서 결국은 꽃길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1대1로 합류했지만 결국은 빚더미를 안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라오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23%에서 이것도 높은데요. 작년에 31%까지 올랐고 올해는 25%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라오스의 물가는 코로나19 대유행하면서 오르기 시작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더 많이 올랐는데요. 네. 쌀, 설탕, 기름, 닭고기 같은 생활 필수품 물가가 작년에 약 2배로 오르면서 일반 가게는 정말 생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타격이 큰 건데 예. 이 라오스 수도에 있는 비엔티안한 귀금속 상인은 전에는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는 뭐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거 사러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들고 와서 예.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팔려고 하는 네, 거군요.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고 네. 그리고 이렇게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라오스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발육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양실조 비율은 전 세계로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라오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배경에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게 된 대규모 부채가 꼽힌다고 합니다. 라오스 정부가 약 60억 달러, 우리돈으로 8조 4천억 규모의 중국과 라오스 철도와 수역 발전대 건설 사업에 이제 참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겁니다. 네. 그 결과 라오스의 국가 채무가 130억 달러, 우리돈으로 18조 원 돌파했고요. 국내 총생산 대비, GDP 대비 10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은행도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국가 채무 수준은 지금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된다라고 네. 경고를 했는데요.
국가 채무를 상환하느라고 외화가 대량 유출되면서 라오스 키파 가치가 떨어졌고 그러면서 물가는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화 대의 키파 가치가 3년 동안 절반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아세안 플러스 3 이 거시경제조사기구에 따르면은 라오스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네. 그러면서 인플레 점점 심화되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 회복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국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제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세계은행은 긴축 조치가 라오스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신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들 영양 실조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이들이 너무 걱정인데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경제가 뭐 선진국이 아니면은 전체 생활비 중에서 이렇게 식료품 산에 들어간 돈이 거의 높거든요. 엔겔수가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물가까지 높으니까 진짜 먹고 사는 데만 해도 돈이 다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가구는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 네. 딱히 또 방법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맞아요.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현실판 혹성 탈출이네요. 네. 영화 이거 보셨죠? 네. 좀 무섭잖아요, 사실. 보고 나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영화를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를 그렇지는 않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태국에서 원숭이 200마리가 우리를 탈출해서 사람들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마리요? 네. 지난 16일 밤인데요. 중부 롬부리주 롬부리시에서 한 동물보호소에 있었던 원숭이 200마리가 발활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원숭이들이 거리를 배하다가 주변의 경찰서, 민가에 마구 들어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일단 이 당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집단 포획됐던 원숭이들이 갑자기 뛰쳐나갔는데 네. 이 동물보호소가 이제 만들어진 좀 꽤 돼서 이렇게 낡고 허술해서 우리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네. 이 원숭이들이 우리를 막 흔들었더니 허술해서 무너졌고 결국에 빠져나간 그래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였죠. 이 탈출한 원숭이 대부분이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민가에 들어가서 먹이와 물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2절마다 원숭이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주는 근처에 절이 있는데 그 전날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원숭이를 부르자 거의 40만 마리가 왔다가 이제 40마리가? 네, 40마리 와서 이제 붙잡혔고 다행히 네. 그래서 우리로 다시 돌아갔고요. 다른 원숭이들도 근처에서 먹이를 찾다가 포획이 돼서 다시 우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시당국은 보호소에 부서진 우리를 수리하고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장소에 음식이 담긴 그 트랩, 그러니까 함정을 만들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며칠 더 있어야지 이걸 200마리가 넘는 거네요. 네, 200여 잡을 수 있다고 마리. 합니다. 네. 근데 롬부리 씨가 원래 과거에는 원숭이 수천 마리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면서 관광 명물이 됐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 네, 그 네. 많은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줄 사람이 없어지자 이 원숭이들이 먹이를 찾아서 떼지어서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합니다. 네. 음식이나 휴대전화 등 주민들의 수집품을 마구 빼앗아 달아가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원숭이 수백 마리가 네. 패싸움, 우두머리를 두고 누가 1등을 할지 그걸 가지고 세력 다툼하느라고 무섭겠는데요. 그러면. 패싸움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숭이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속에 갇히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면서 밖에 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유가 없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하고요. 네. 일단 당국은 올해 들어서 원숭이 집단 포획에 나섰고 보호소도 보내고 이제 중성화 작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네.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를 이렇게 찾는 거 보니까 많이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네, 또 맞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양파, 당근 다 빼주세요. 네.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는데. 이제 어른들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양파에 이어서 당근에도 네. 대장균 오염이 발생하면서 이게 유통이 됐고 한 명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미국의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대장균의 일종인 이콜라이에 오염된 당근과 미니 당근이 미국의 18개 주 대형 식료품점을 통해서 유통이 됐고 결국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요. 네. 최소 39명이 병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장출혈이 되는 대장균이라고 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그린웨이 팜스가 월마트, 타깃, 크로고, 홀푸드, 트레이더조의 그 식품 체인점에 이 제품들 유통을 했고 네. 포장 당근 그리고 미니 당근 이렇게 손가락처럼 조그맣게 생긴 네, 그런 네. 미니 당근 일부가 이콜라이 대장균에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문제의 당근들이 유통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가정에 이 제품이 있다면은 당장 폐기하라고 CDC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해당 업체인 그린웨이 팜스는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섰는데요. 일반 당근은 유통기한이 8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돼 있고 미니 당근은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돼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리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장균은요 동물의 분비물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더러운 물로 이제 채소를 키우거나 세척했을 때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대장균에 오염된 당근을 먹게 되면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지난 10월 달에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간 양파가 대장균이 오염돼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 당시 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를 먹고 100명 이상이 식중독에 걸렸고요. 이 네. 중에 1명 사망하고 49명 입원했습니다. 네. 먹는 건 진짜 좀 네. 조심해야 돼. 딱 저도 양파 당근한테 햄버거에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이 네,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야채는 이렇게 이제 껍질 까놓은 거 말고 네. 번거롭더라도 자기가 직접 사서 까서 그래야 될 즉시 것 먹어야 같아요. 됩니다. 믿을 이게 수가 아무래도 없네. 유통 과정에서 예, 오염될 수도 예.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번거롭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LA 칼맨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들려드립니다. No use pretending things can still be right. There's really nothing more to say. I'll get along without your kiss goodnight. Just close the door and walk away.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I don't wanna stop with someone new, 'cause I couldn't bear to see it end, just like me and you. No, I never wanna feel the pain of remembering how it used to be.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just like you and me. At first we thought that love was here to stay. The summer made it seem so right. But like the sun, we watched it fade away. From morning into lonely night.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I don't wanna stop with someone new, 'cause I couldn't bear to see it end, just like me and you. No, I never wanna feel the pain of remembering how it used to be.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just like you and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약 14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에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 류강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로자 60여 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리안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가진 과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 두리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네요. 네, 동남아에 오셔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를 경험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두리안일 것입니다. 네. 두리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껍질에 있는 수많은 가시를 가리키는 말레이어 단어 두리와 명사를 구성하는 전미사 안을 합친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두리안을 먹을 수 있는 때가 6월부터 7, 8월, 늦어도 9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통기한마저 짧아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면서 냉동 두리안과 급속 동결 건조를 통해 소비 기한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호텔이나 공공장소에 두리안 금지 사인이 곳곳에 붙어있을 만큼 네. 냄새가 고약해서 맞아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지하철에는 노 두리안이라고 명시되고 네. 고급 호텔에는 두리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인식만큼은 최근 확실히 변했는데요. 가장 동남아시아스러운 그래서 독특한 지역색을 가진 이 과일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더불어 냄새가 덜 나는 품종을 개발하거나 저수분 진공 포장으로 유통해 보다 접근하기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두리안 아이스크림, 두리안 요거트, 두리안 초콜릿, 두리안 커피와 두리안 월병 등이 말레이시아의 특산품처럼 되었고 네. 각종 식당에서도 말린 두리안이나 두리안 튀김을 이용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처럼 입맛에 맞지 않아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한번 맛을 들이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요.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이 냄새만 이 장벽만 극복하면 너무나 또 좋아하게 되는 과일이 두리안이라고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도 아직은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만 중국에서 이 두리안 소비가 늘면서 말레이시아가 두리안 수출 시장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현재 두리안의 최대 생산국은 태국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두리안의 95%가 태국산인데요. 네.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 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다지 인기가 높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에 두리안이 중국 내 수입 과일 1위를 차지하면서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중국이 2024년에 세계 두리안 소비의 9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 중국은 142만 톤 이상의 신선한 두리안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2.85% 증가한 수치며 수입 가치는 472억 위안, 우리 돈 약 9조 836억 원으로 74.8% 증가해 두 수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것은 중국에서 두리안이 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며 아. 최상품의 두리안을 생일이나 결혼 선물로까지 주고받으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특히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중국의 두리안 무역에 뛰어들면서 중국에서만큼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이 태국산 못지않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내의 소규모 두리안 과수원들은 대규모의 농장 산업 운영으로 발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리안 수출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환경 파괴 문제인데요. 아. 무상킹이라는 두리안 품종으로 유명한 무상지구에서는 주정부가 오랑아슬리족의 토착지를 포함한 40평방제곱킬로미터의 임야를 두리안 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승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규모 두리안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열대성 우림을 모두 벌채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아, 네. 이로 인해 정글 주변에서 서식하는 작은 난려우와 말레이시아 호랑이가 서식지를 잃어가며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고나 리치, 잭프루트, 애플페어와 같이 다양한 과실수를 모두 뽑아버리고 네. 두리안으로만 단일 재배해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리안 자체로도 고품질의 다양한 종자를 재배하지 않고 인기 품종만을 생산하는 바람에 네. 우성 잡종 품종은 해충과 곰팡이에 더 취약해졌고 따라서 살충제와 살균제의 사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 부작용 문제가 심각하군요. 그런데 이 중국이 두리안을 외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명 두리안 외교라고 불리는데요. 네. 중국이 자국의 우호적인 국가에는 두리안 수출길을 열어주고 아. 신기를 거스르면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특별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상대로 두드러지는데요. 올 여름 안와르 이브라힘 정부가 친중 성향을 보이며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경제연합체 브릭스에도 가입하고 국가 5G망도 화해를 참여시켰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들의 공식 방문을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자 중국은 베트남산 두리안의 공급을 중단하고 일부 태국산에 대해서도 수입 중단을 조치했는데요. 네. 동시에 말레이시아에는 고품종 보호 조치를 인정해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올 8월 신선한 생두리안을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하게 된 말레이시아는 일종의 우호적 보상을 받은 셈인데요. 그러네요.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수출길을 막으면서 압박하는 것을 보면 말레이시아 역시 남중국해 문제에 지금처럼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리안 관련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입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지위를 놓고 벌이는 미중 무역 전쟁,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오늘 미중 간 2차 경제 전쟁 전망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노영우 국제경제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선거 전부터 공약을 통해서 대중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 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 이제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 WTO 국제무역기구의 원칙인데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출 품목,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이런 수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을 시키겠다. 중국이 미국 내에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사회간접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할 수가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다른 나라에 네.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예.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를 회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어떤 초강력한 정책을 내놔서 그러니까요. 중국 경제에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중국은 중국 또 가만히 안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도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발표하기보다는 미국이 뭔가를 실행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예. 중국은 상당히 좀 그 공산당 독재 체제여가지고 정책의 효율성이 되게 빠릅니다. 정책을 딱 정하면 바로 결정을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되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긴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트럼프 1기 때와 2기의 이 대중 압박 전략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트럼프 1기 때가 이제 2018년, 19년 네. 이때 지금부터 한 5, 6년 전 시기였는데요. 네. 1기 때보다 훨씬 내용적으로 강력해졌고 또 상당히 집요해졌습니다. 1기 때 이제 대중국 관세 부과율은 10%에서 25% 정도였고요. 네. 그다음에 품목도 전체 품목이 아니라 일부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 중국은 상당히 이제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팔고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무역 수지는 이제 2018년도에 4,192억 달러. 그때 가장 많았는데 트럼프 정권 말기에는 3,108억 달러로 이제 1,000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6.7%에서 5.9% 상당히 좀 1%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네. 당시 중국이 굉장히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당시 그 국제부에서 네. 일을 했었는데 네, 뭐 네. 중국 대사분도 인터뷰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했던 것을 감안하면 2기 때는 그 정도가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받는 타격과 긴장감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근데 이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네. 4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관세? 네. 실제 집행은 25% 정도를 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중국과의 관계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관세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중국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기 때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간 네. 예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더 강력해지고 집요해졌다가 그렇습니다. 핵심 예, 키워드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뭐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무역 전쟁 선전포고 네. 이전에도 상당히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중국 경제가 이제 올해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에는 5.3%, 2분기에는 4.7%, 3분기에는 4.6% 이제 점점 계속 떨어지네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그 정부가 목표로 삼는 것이 5% 성장률을 네.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상태로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 5% 성장률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가 네. 이제 그 10월 들어서 강력한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통화를 대대적으로 풀어가지고 네, 돈을 네. 풀어서 경기를 띄우고 국가 재정을 또 막대하게 풀고 그다음에 부동산 어떤 대출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이런 어떤 상당히 경기 부양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이제 국제 그 은행들 중국 경제 국제 그
그 은행들이 전망하기에는 중국 경제 올해 5% 성장에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 성장률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이렇게 이제 초반까지도 더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없어도 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트럼프 이 무역 정책이라는 변수까지 감안이 되면 네.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좋지 않을 않을까.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뭔가 중국 때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를 노리고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걸까요? 중국에 대해서 유독.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한 세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라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어떤 패권, 네. 글로벌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에도 저기 미국의 어떤 그 글로벌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응징을 해왔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1980년대 그렇죠. 일본이 네. 그랬었고요. 독일도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경제 그 규모도 상당히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빅데이터 그리고 그 AI 시대의 어떤 첨단 기술 발전의 속도도 굉장히 네. 빠릅니다. 국제 특허도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라다. 이렇게 상당히 좀 견제와 압박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초한 측면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WTO라는 그 국제 무역 기구에 가입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무역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혜택을 보면서 네. 중국은 끊임없이 그 중국 내부의 어떤 산업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네, 네, 국제 무역의 어떤 질서를 네. 좀 위반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그 네. 보조금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겨서 응징을 해온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국제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본주의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네.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발전하는 국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어떤 경쟁 과거에 어떤 미국과 소련이 경쟁했듯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놓고 경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측면들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압박은 그 공화당, 민주당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사실은 네. 중국을 계속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자기 스타일로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하게 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수단들을 들고 나와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지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이 60% 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추가 관세 매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미국 스스로에게 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아 물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네. 흑자국이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어떤 공산품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상품에 대해서 60%라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일단 내야 되는 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관세 인상으로 어떤 부품값,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면 미국의 기업들도 그 비용 부담이 커지고 네. 이 비용 부담이 커지면 또 이걸 가격에 전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또 미국 제품의 어떤 국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네.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어떤 팀플 애플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골프를 치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애플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아, 얘기를 했군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조금 유예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어떤 여론 이런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대응 방식,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면서 네.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압박과 강도와 그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달라질 여지는 가능성. 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시대를 맞는 중국 어떻게 좀 대응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준비를 하고 있을지. 중국은 일단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네네. 글로벌 경제 2위의 대국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어떤 시진핑 주석의 어떤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1기 때 보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것을 확인을 하고 네. 거기에 상응하게끔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네. 우리도 10%, 20% 관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20%. 눈에는 이렇게 눈, 이에는 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대응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위안화 환율이 네. 중국은 굉장히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인데 네. 글로벌하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위안화 환율은 거의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면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되고 예.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줄고 이런 어떤 환율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중국은 이제 환율을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그렇죠. 있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환율이 거의 이제 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를 하겠죠. 위안화 값을 싸게 만들면 예, 예.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또 살아나는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대응도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국채를 시장에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미국 국채를 1조 달러가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팔아서 지금 한 7,3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이제 미국 국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미국 네. 국채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네요. 아울러서 이제 중국이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수출 품목들, 네, 네. 희토류라든가 어떤 광물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중국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기 때 어떤 양상을 보면 미국이 먼저 그 무역 제재를 가하고 중국이 거기에 상응한 응징을 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제 더 센 대책을 내놓습니다. 끝이 없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또 중국이 또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는 계속 예, 이제 예, 예.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번에도 과연 재현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광물 희토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원자재 부분 수출 통제를 중국이 하게 되면 사실 미국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혜국 대우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제무역기구의 원칙 중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어떤 뭐 슈퍼 301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중국에 대해서만 지금 어떤 과도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예, 예. 중국은 그럼 어떤 원칙에 따라서 미국에 대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원칙에 대해서 미국에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 희토류의 수출 제한은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또 아니면 또 미국의 어떤 동조하는 나라들의 또 네, 수출 네, 제한을 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그 대상을 갖다 확대한다 그러면은 네. 글로벌 공급망에도 물론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좀 잘 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이슈 매일경제신문 노영우 국제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는 중국의 미중 경제 전쟁 격화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스마일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